Self-Repellent Random Walks on General Graphs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할 최종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논문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자기 회피 경향을 가진 Self-Repellent Random Walks, 자기 반발 랜덤 워커를 사용해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는 샘플링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SRW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오큐페이셔널 미시와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수행하는 랜덤 워커인데, 이는 뒤에서 사전 정보들이나 논문 내용들을 소개시키면서 자세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기 회피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MCMC라는 샘플링 기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전 개념으로 랜덤 워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랜덤 워커는 말 그대로 수학적 또는 물리적 공간에서 무작위로 이동하는 개체를 나타내는 모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래프상에서의 샘플링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위에서 각 노드들을 랜덤하게 이동하면서 노드 간의 연결성을 탐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랜덤 워커라는 랜덤 워커가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인 SRW가 MHRW의 단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MHRW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MCM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은 마르코프 연쇄의 구성에 기반한 확률 분포로부터 원하는 분포의 정적 분포를 갖는 표본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의 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몬테카를로하고 마르코프 체인이 합쳐진 용어로 MCMC라 부르고, 이 내용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샘플링 방법 중 하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이 MCMC의 어프록시메이션, 이 MCMC의 근사값을 샘플링 과정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게 하는 거, 이게 전체적인 샘플링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게 SRW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반복된 무작위 추출을 이용해서 함수의 값을 수리적으로 근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통계적으로 무한한 표본을 갖고 있으면 통계적인 수치적인 해를 얻을 수 있는데, 무한한 표본을 같이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만큼 계산을 하면서 함수의 값을 수리적인 해로 근사시킬 수 있고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n값을 늘려가면서 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통해서 원주율을 계산하는 이 예시가 몬테카를로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마르코프 성질을 가진 이산시간 확률 과정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산시간 확률은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이산적인 시간의 변화 1초, 2초, 3초 혹은 하루 단위로 1일, 1일, 2일, 3일 이런 디스크리트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확률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르코프 성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현재 상태에 의해서 미래 상태가 결정된다는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과거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상태만으로 오늘의 날씨만을 가지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이런 거를 마르코프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 0.7의 확률로 다음날 맑다, 이런 0.2의 확률로 비가 내린다, 이런 확률들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전이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매트릭스로 정리한 게 전이 행렬, 그리고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게 상태 전이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에서 다음 상태에 대한 전이 확률은 전이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태는 그래서 이렇게 전이 행렬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걸 3번 곱해주면 되고, n번째는 이 행렬을 n번 곱해줌으로써 다음 상태에 대한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상태에 대한 정보가 현재 상태에 이렇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고, 이는 오직 바로 앞의 정보만을 계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높은 정확성과 효과적인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이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성질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정적 분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n이 충분히 커진 경우에 전이 매트릭스를 아무리 곱해도 확률 분포가 변하지 않게 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거를 확률이 수렴했다고 보고 그때의 확률 분포를 정적 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상태나 다음 상태나 다 확률이 똑같게 되는 그런 확률 분포가 수렴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마르코프 체인에서 이렇게 정적 분포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이따 아까 얘기했던 MCMC 과정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정적 분포를 마르코프 체인이 가질 때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정적 분포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n번만큼 마르코프 체인의 상태 예측을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의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식처럼 이렇게 샘플 수를 늘려가면서 마르코프 체인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렴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겟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 결과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해서 타겟 분포를 근사하는 몬테카를로를 이용해 장기적인 샘플 시퀀스를 생성함으로써 이렇게 수렴하도록 하기 때문에 MCMC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 이렇게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한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을 진행하게 될 때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쓰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랜덤 워커 알고리즘이기도 한데, 이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랜덤한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때 사용될 제한 분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 분포를 수락될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 분포와 제한 분포의 비율에 기반해서 제한 분포를 수락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을 기반으로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수락되면은 샘플을 추가하고 거부되면은 다시 제한 분포를 생성하고 그 수락 확률 구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식으로 그 원하는 샘플 수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제한돼서 수락된 분포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모이게 되고 여기 이거를 그 분포로 나타내면은 이 타겟 분포로 점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높게 설정되고 여기는 이렇게 빈도가 적기 때문에 샘플링이 이렇게 타겟 분포로 수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MCMC 과정의 그 메트로폴리스 테스팅을 이용한 MCMC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비주얼라이징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 타겟 분포가 X축은 이렇게 생겼고 Y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한 분포 중에 거부당한 제한 분포로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타겟 분포 안쪽으로 그 수락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수락되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타겟 분포로 점점 수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SRW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MHRW가 이선적인 상태 공간의 그래프나 네트워크 같은 토폴리지에서 잘 확장되고 견고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고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문제로는 코릴레이티드 샘플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샘플로 그 통계적 추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MHRW는 마르코프 체인이 정적 분포에 도달했을 때 그 전이 확률이 앞이나 뒤나 현재 상태나 과거 상태나 그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는 시간 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가역성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그 타겟 분포를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그 상태 공간이 복잡해지거나 고차원일 경우에는 그 시간 가역성으로 인해서 그 수렴 속도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RW라는 그 개념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SRW는 과거에 높은 방문 빈도를 가진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낮추고 그 드물게 방문된 노드로의 전이 확률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자기 회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회피 특성을 통해서 랜덤 워커는 상태 공간을 안 가본 곳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고 코릴레이티드 샘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SRW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가역성이 아닌 비시간 가역 마르코프 체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시간 가역성 요구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수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논백 트래킹이라고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그 통해서 체인이 이전에 방문한 상태를 회피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샘플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말하는 SRW 트랜지션 커널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KIJ는 그 다음으로의 트랜지션 확률을 의미합니다. PIJ는 원래 기존의 MHRW를 이용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RμJ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하면서 그 SRR 트랜지션 커널을 구성하게 되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문 분포 그 노드 방문 분포를 대표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노드 방문 분포를 기반해서 이 노드 방문 분포를 회피할 수 있는 형태로 Rμ 함수를 설계해서 이걸 확률에 곱해줌으로써 자신이 이미 방문했던 노드는 회피하도록 확률을 낮춰서 회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라는 매개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기 회피 강도를 조절하는 수학적인 파라미터로 그 높아지면 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 회피 강도가 세져서 그 재방문 확률을 줄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인 경우에는 그 고전적인 MHRW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논문이 기여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SRW를 통해 더 효율적인 랜덤 워크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4번 수식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SRW에서 그 생성된 샘플의 경험적 분포가 거의 확실하게 타겟 분포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수식 5번을 통해 중심극한 정리 형태로 n 무한대로 갈 때 그 샘플의 분포가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V 알파인 정규 분포로 수렴함을 보임으로써 SRW가 생성하는 샘플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 의해 매개 변수화된 SRW는 더 큰 알파 값에 대해서 더 작은 샘플링 분산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회피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확성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은 올라가지만 수렴 속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히 알파 값을 조정하면서 수정치에 분산하고 그 수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여 사항은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하고 알파를 통해 자기 회피 강도를 점점 증가시키는 SRW 모델의 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스믹 셋업 관련된 부분은 그 앞에서 설명한 MH 과정과 유사한데 뭐 여기서 추가된 점은 방문 분포를 고려하면서 이제 값을 업데이트해 나간다는 것이고 이 수식들은 그 과정을 나타내는 수식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필드 OD를 통해서 그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SRW의 동적인 변화를 모델링하는 수학적 도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그 수학적으로 그 이 SRW가 그 글로벌하게 타겟 분포로 수렴할 수 있다는 글로벌 수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 SRW가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했던 SRW의 수렴성과 중심극한 정리, 공분산에 대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유도되었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다룬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RW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뭐 샘플 그래프로 889개의 노드하고 2914개의 엣지를 가진 그래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고 하고요.
여기서 평가 지표를 두 개를 제시해 줬는데 TVD라고 MSE를 제시해 줬습니다. TVD 같은 경우에는 그 SRRW가 생성한 샘플의 분포하고 타겟 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차이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된 측면을 가지고 있고, MS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 민스퀘어드 에러이고, 여기서는 그 정확도를 표현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고 가면은, 여기 TVD 효율성 관련된 부분에서 알파 값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파가 0인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은 MHRW는 효율성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성 측면에서 MHRW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된 정확성을 보여주고,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확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값에 아까 얘기했던 알파 값이 커질수록 분산이 줄어들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특성이 실제로도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말했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알파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 두 개를 적용해서 그 알파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수렴 속도는 증가하고 정확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이제 빠르게 수렴시키기 위해서 정확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수렴시켰다가 이제 알파 값의 시간이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늘려감에 따라서 즉 그 수렴 속도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후반부에선 정확도를 챙겨가는 식으로 이렇게 효율성과 정확도를 다 잡은 그런 모델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부분을 보면은 SRRW를 통해서 이전 방문 노드를 회피하며 전개되는 설계로 타겟 분포를 수렴하는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더 큰 알파 값일수록 더 작은 공분산을 달성하면서 그 정확도를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샘플링 분산이 5 비고 노테이션으로 5 알파분의 1의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알파가 클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나 그렇게 증명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앞에서 말한 부분들을 실제로 뭐 효율성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MHRW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알파 값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에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작은 알파의 빠른 수렴 속도하고 큰 알파의 그 높은 정확성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인 MCMC 알고리즘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그냥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적어둔 건데, 일단 그 SRRW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제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실험자가 실험적으로 알파 값을 선택해줘야 된다는 점이 어느 정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MCMC 방법에 비해서 XN이나 뭐 방문 분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 복잡하다는 어느 정도의 약점이 있고, 큰 알파 값이 그 초반에 사용될 때 그 높은 정확성을 보장은 하지만 수렴 속도가 적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수렴을 잘 못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증가하는 알파 값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두 개를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SRRW의 이론적 분석이 아직 특정 조건이나 가정하에서 수학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